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24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ICS가 2024년을 맞아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감소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수련회에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시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품고 전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100일간의 기도 행진 한국교회 저출산 사명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2024년 반동성애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교총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장종현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유산을 이어가는 한교총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9일 서울 백석아트홀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24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함께 시작된 이날 할애회에선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인 이철 감독 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감독 회장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연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교파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연합을 추구하되 복음 중심의 연합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신을 갖고 앞으로 5년을 지나야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한교총이 되자며 새해 비전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교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종현 대표회장 신년사에 이어 신년 인사를 전한 이영훈 직전 대표회장은 거듭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를 세워 정치권의 회복을 이끌자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회원교단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올해 총선에는 우리 1150만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진 올바른 주장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표류하고 혼탁한 이 어지러운 이 환경을 우리 한교총이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상임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연합기관 통합추진위원장에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올해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계속해서 한기총과 연합 추진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 새로운 해를 맞아 신년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총동문회와 학교 관계자가 함께 모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날 학교 측은 구TV가 진행하는 복음의 등불 켜기에 동참하며 신사옥 건축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ICS가 신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할애회를 8일 진행했습니다. ICS 총동문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할애예배는 약 100명의 동문회원과 원우회원들이 모여 새로운 한 해를 축하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신영순 ICS 부총장은 새로운 해에는 더욱 자주 만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0년에 출범한 ICS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지성, 인성, 덕성을 쌓으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술람이 여인과 같이 우리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할애회에서는 총동문회장의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정광택 신임 총동문회장은 회원들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ICS는 통합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ICS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을 만들어 봅시다. 이어 자랑스러운 동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함께 만찬을 가지며 동문 간 친목을 다졌습니다. 총동문회 고문 윤영수 목사는 함께 모인 이들이 더욱 하나 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원우 동무님들 또 물론 모든 학교 직원님들 모든 분들은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한편 이날 ICS 부총장 신영순 목사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에게 천사 후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신 부총장은 복음의 등불 켜기를 위한 1,004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 구티비 신사업 건축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다음 세대의 감소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현장을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이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선교 선교사, 이무연 목사, 손현보 목사를 비롯한 6명의 강사진들이 나서 청소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련회를 기획한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 대표 손현보 목사는 감사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부흥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없고 또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여야 되겠다. 역사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청소년들을 길러내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날 전국 200여 교회에서 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출석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열릴 집회에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집회하고 찬양하니까 참 좋았어요. 이번 수련회는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강사 목사님과 또 훌륭한 찬양팀들이 함께 모이니까 더 은혜가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여름 캠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더 많이 은혜를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은 다음 주 청년 캠프에 이어 올 여름 5,000명 캠프를 목표로 다음 세대 살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섭니다. 총회는 시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품고 전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100일간의 기도 행진 한국교회 저출산 사명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2월 18일 주다산교회에서 전국 대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동 오정호 총회장은 저출산 문제란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사명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지난 9일 서울 새하늘교회에서 반동성애와 관련해 올해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반교연 대표 한익상 목사는 지난해 반동성애 활동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각종 세미나와 집회를 마련해 목회자들의 의식을 깨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동환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의 출교를 환영하는 성명서도 발표됐습니다. 이동환 전 목사는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해당 교단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은 진리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교파를 초월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인 연합단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세계연합회가 함께한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8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CBMC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사역 주제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선포했습니다. 새롭게 비전을 선포한 CBMC 회원들은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의하며 함께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암흑 같은 이 땅에 박차고 일어나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실천적 행동으로 경영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한 성공을 이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CBMC는 올해 50번째 CBMC 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회를 준비하는 울산연합회는 이날 인사회에서 대회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두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는 9일 배우 손예진, 현빈 부부가 지난해 성탄절 추운 겨울 위기에 놓인 생명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며 5천만 원을 조용히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예진, 현빈 부부는 베이비박스에 불가피하게 보호되어 엄마의 품을 떠난 아기들이 보육원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며 베이비박스 아동결연 자립 지원과 상담을 통해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 가정에 기부금 100%를 사용하기로 베이비박스와 약속했습니다. 두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는 국가 지원 없이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 불황으로 후원이 줄고 있다는 소식에 선뜻 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으나 구내식당 식사 부담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01로 전년 대비 6.9% 올랐습니다. 지수 상승률은 구내식당 식사비 관련 통계가 있는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구내식당 식사 부담이 커진 이유는 식단가 인상 때문입니다. 식사비 부담을 줄일 대체제로 꼽히는 편의점 도시락 물가도 전년의 2.5배로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 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작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며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7개월째 흑자 기록입니다.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7% 늘었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승용차, 반도체, 화학공업제품 등이 호조를 보였고 지역별로는 미국, 동남아, 일본으로의 수출이 뚜렷하게 회복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로 전환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며 지난해 12월에도 19.1% 증가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8% 줄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13.2% 감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인구의 1%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통계청이 집계한 가자지구 전체 인구가 227만 명임을 고려하면 사망자가 해당 지역 인구의 1%를 넘긴 것입니다. 부상자는 전체 가자지구 인구의 2.6%가 넘는 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인질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PIJ의 무장조직 알쿠드스 여단은 작년 10월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당시 가자지구로 납치된 남성 인질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전쟁을 멈추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면서 가족이 정말 보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인질들이 석방을 호소하는 영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와중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조차 이번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유력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이유로 오스틴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일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이 가능한 일찍 업무에 복귀하길 고대한다고 전했지만 공화당 등에서는 이번 사태를 문제 삼아 오스틴 장관의 경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민간달 착륙선이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민간달 착륙선 페레그린을 개발한 우주기업 에스트로보틱은 이날 SNS 계정에 추진체 개통의 문제로 연료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 상태에서는 가능한 임무가 무엇인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페레그린은 발사 후 확인된 기술적인 문제로 달 착륙 계획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도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7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징역이나 벌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식당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생명 존중과 사람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는 취지가 우리 사회 공동의 가치로 이해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